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근골격계 물리치료학 과목을 맡게 된 김형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은 근골격계 물리치료학을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 시점에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어떠한 관점과 시점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함은 근육, 뼈, 힘줄, 관절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픈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파악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과거에 행해지던 중재들과 평가들을 보면은 사람의 기능은 바로 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인데 그 과거에 행해지던 중재나 평가들은 바로 이 바디 펑션 스트럭처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활동이나 참여 이 두 영역에 더 포커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평가나 중재들이 더 각광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고, 그것이 바로 의학적 모형 논리에서 구조가 해결돼야 이제 움직임들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많이들 수술도 하고 MRI를 찍어서 그 구조물들을 많이 바꾸려고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공부를 해야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해지던 관절 가동술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있고 근골격계 물리치료학의 꽃이 바로 관절 가동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게 관절 가동술을 하면서 그 관절이 안 움직이다가 잘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변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절 구조가 어떻게 변해서 잘 움직이게 된 것일까요? 이 한 논문을 볼게요. 두 군이 있는데 한 군은 스페시픽하게 평가하고 치료를 한 군과 그 다음에 한 군은 스페시픽하게 한 게 아니고 랜덤하게 그냥 구조물들을 컨택해서 모빌라이제이션을 한 군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두 군, 스페시픽하게 한 군과 랜덤하게 모빌라이제이션을 한 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통증 조절에 있어서요. 그러면은 이게 뭔 X 소리야? 물리치료사가 하나 그럼 다른 사람이 하나 똑같지 않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고 뭘 해야 될지 멘붕이 오실 수도 있고요. 관절 가동술이 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미비하고 짧다는 건데 이건 뭐 더 X 소리 같죠. 특이적 관절 가동술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손의 기술로 올인을 하고 그것을 느끼려고 하고 너무 그쪽으로만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신경 써야 될 게 아까 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근육이 뻣뻣하고 뭉쳤다고 하시면은 많이들 하시는 중재가 스트레칭을 많이들 해요. 근데 이 뭉친 느낌이 실제로 뭉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트레칭을 해서 해결될 요소들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학교에서 얀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것들을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 강화, 반대쪽은 근육 강화 해주고 이렇게 공식처럼 공부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근거를 따져보면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흔한 미신이 바로 선풍기 사망설이 있죠. 이러한 선풍기 사망설은 다른 나라는
찾아봐도 하나도 없지만 저희 나라만 있다고 합니다. 이 저희 나라가 이렇게 퍼진 이유는, 전통적으로 퍼진 이유는 바로 언론과 정부 기관의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풍기 사망설, 과학적으로 따져도 선풍기 바람에 숨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이랑 정치 기관은 이런 것들을 과거에 다 방송을 하곤 했죠. 이렇게 과학 같이 보이지만 과학이 아닌 것을 유사과학이라고 해요. 이 유사과학은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물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스컴의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의 대물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아까 과거에 행해지던 중재들 있죠. 그런 것들 물리치료 전체의 책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물리치료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요. 통증과 관련된 근골격계와 관련된 요소들도 정말 빨리 돌아갑니다. 2016년에 이제 아이폰트가 열렸죠. 거기서 이제 나온 말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통한 추론과 중재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이제는 구조보다는 활동과 참여에 포커스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쉽게 볼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알고 이러한 트렌드를 알고 변하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학부에서 배운 내용들이 임상과 연결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따져보고 유사 과학을 배제하고 미신을 좀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치료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골격계 물리치료학을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사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회적인 역할에서 가벼운 존재가 아니고 묵직한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사회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환자나 고객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물리치료를 통해서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시점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공부하셔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